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가이세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 일본 이시바 총리가 지금 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한국 내에서는 뭐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그 앞으로 일본 정부의 그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.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관상 주도식이 올해도 뭐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그 개최된다고 합니다. 그 이러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.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.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외교는 제가 평소에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,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아요. 일정한 규칙, 규범, 어쩌면 상식, 윤리 뭐 이런 속에서 살죠. 예,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어요.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. 사실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한일 관계는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의 대표 선수, 뭐 총리,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, 영토 문제 이런 건 뭐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,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? 서로에게 도움되는.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. 제 입장은 그런 거죠. 외면하지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, 경제, 뭐 민간 교류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. 그래야 뭐 뭔가 개선이 되겠죠.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뭐 일부 우리 국민들은 뭐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만,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, 뭐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,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좀 미리 뭐 엄격하게 막 따지지 말자. 그래서 제가 먼저 갔죠. 뭐 미국 가기 전에 뭐 그것도 뭐 대미 협상에 있어서 조금 뭐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. 그래서 마음 터고 얘기합시다.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, 사실은 예상보다.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저 분명히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, 우리도 뭐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 라고 생각한 게 있죠.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회무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, 안 가는 걸로.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자. 일단 협상은 계속 하되. 그래서 안 가는 걸로. 뭐 그것도 안 가는 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기도 하죠, 외교적으로 보면.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. 아마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시바보다 더 힘들걸? 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뭐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,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, 또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
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슷비슷하다던데 두 사람이.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.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.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.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입니다. 이제 3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.